처음부터 다시 쳐놓고 또 쳐놓고 또 쳐놓고 또 쳐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게임을 하나 만들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세이브된 무슨 테이프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제가 손으로 쓴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컴퓨터 처음 하기 시작을 해서 1983년에 여기 있는 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PC 들어오면서 정보시대라는 회사가 생겨요. 소프트뱅크가 나중에 그 회사를 그 인수합병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국내 최초의 잡지가 생겨요. 컴퓨터 관련된 잡지. 거기 이제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거의 글을 기고를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고하면서 이제 뭐 돈 받은 날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요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내줬어요. 현금을. 그래서 그거 보내주고 저는 이 CD나 디스켓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또 프린트한 거를 갖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아직도 많이 기억나는 게 주로 많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빌 게이츠가 애플소프트 베이직을 거기 넣어놨거든요. 어셈블리로 싸가지고 그걸 역어셈블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하고 언어예요. 언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의미를 갖다가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뭐하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하는 거야. 그거를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체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트링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루틴을 갖다가 전부 베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애플2 컴퓨터가 그 당시에 SPC-1000이나 FC100이라고 삼성이랑 LG에서 만든 그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약했던 게 칩세트가 AY38910이라는 그 굉장히 모킹보드라 그래가지고 전에 음악 해주는 그거를 꽂으면 됐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애플은 그냥 스피커를 갖다가 떨어가지고 주파수별로 떨게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내가 저 플레이 명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플레이 명령이 있었던 그거 그대로 그냥 애플 컴퓨터 그 베이식 그 문자 처리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어셈블리로 전부 바꿔서 제가 플레이 명령을 만들어 넣었죠. 그런 거 하고 도스 뜯어 고치고 이런 거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컴퓨터는 그냥 저 친구처럼 그냥 옆에서 같이 다니던 어떤 그런 거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갔냐 하면, 의과대학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제가 하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저는 한양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양대학교가 그 후기에서는 의과대학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공대에 있지만 그래서 공과대학 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할까 하다가 그냥 후기 가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들이 의과대학에 넣어버려가지고 의과대학 가게 됐는데 의과대학도 나름 재미있어요. 이 생명에 대한 걸 하고 아무래도 그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파트들이 많거든요. 그 공부하면서 지내긴 잘 지냈는데 제일 크게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가 제가 대학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소위 말하는 운동권을 좀 했는데 사회과학 독서회 하고 노래회 활동하고 그래서 음악을 좋아했어가지고요. 제가 그룹 사운드 됐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예,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의과대학에 의대 참가라고 제가 작곡한 곡 그거 하고 있고 학생들 지금 축제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화성법 같은 거 가르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중간에 그런 식으로 잘 지내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했던 그런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선배들도 있고.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이 됐는데 4학년, 3, 4학년 되면 이제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이제 그분들을 다시 보게 되죠. 근데 3, 4학년 돼가지고 그분들을 봤더니 이게 제가 봤던 그 선배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무슨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 붕어빵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단순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생각하는 그 범위라든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내가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이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 순간에 내 인생은 저렇게 가겠구나 이제 싶은 이제 그런 위기감 같은 거.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96년도에 공중보건의사를 갔다 와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면 의과대학은 그게 좋아요. 3년 정도 이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뭔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사 3년을 가게 되는데 그 3년 갔을 때 하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저거를 하게 돼요. 우리 보건소 전산화, 이제 전국의 보건소 전산화하고 그다음에 또 전염병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거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다시 이제 컴퓨터를 만지게 된 거죠. 그때 만지게 되면서 그때 델파이가 나와요. 델파이가 나온 제가 파스칼 언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델파이 보고 나서 홀딱 반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 비주얼 툴인데 오브젝트 파스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내에 소개하는 이제 전도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컬럼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때부터 또 다시 해가지고 이제 VCR 컴포넌트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러면서 다시 컴퓨터에 이제 96년부터 이제 하게 되고 그때 막 이제 지금은 SK 유비케어로 갔는데 의료셈이라고 최초의 의료 포탈 같은 거 만드는 기획에도 참여하고 포스데이터가 했던 어떤 그런 작업에도 들어가고 해서 공중보건에서 3년 동안 진료 쪽은 안 하고 800 몇십 명 중에 이제 그거 한 사람은 그 중엔 저 한 명뿐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경기도에서 제가 뽑혀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됐죠. 근데 그걸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컴퓨터나 의학이나 전부 다 결국에는 너무 작은 것만을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환원주의적 관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가장 기본은.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복잡계를 갖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 그런 느낌을 드실 텐데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어떤 플로우를 갖다 느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들이대가지고 누군가랑 디스커션 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거 별로 맞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는 되려 전체적인 걸 보고 나서 이 거대한 기의 흐름 비슷한 굉장히 그 동양적인 느낌이 나버리는데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프로세싱이나 과학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절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냥 필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정말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느낀 만큼, 자기가 보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많이 쌓게 되면 미래가 보여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대략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거를 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대체로. 수치가 뭐 몇십만 대, 그 다음에 뭐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가,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맞으면은 지금 스티브 잡스나 애플 해놓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됐지 않지. 다들 없었던 거잖아요. 시장은 만드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시대의 흐름을 갖다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변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건 정책 쪽으로 가게 돼요. 이제 석사를 정책을 하고, 정치와 사회,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석사학위를 이제 퍼블릭 헬스로 잡아가지고 가면서 예방의학 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내가 우리 한양대학교의 예방의학교실 신영경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인생 상담을 하러 한번, 왜냐하면 이렇게 딴 사람들 다 가는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러 가서 말씀을 딱 드렸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욕심을 버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너 자신을 믿고 입에 거미줄 치는 거는 안 할 거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니까 다만 남하고 비교만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게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의료 보호 전공하신 분이에요. 의과대학 나와서 그 의료 보험도 보험 쪽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을 갖다 커버해주는 소셜 랩트라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전공하신 분인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PhD를 했고 의료 정보학 분야 쪽으로 하면서 이제 그 컴퓨터하고 의학하고 이런 그 소셜 사이언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제가 박사 학위는 의공학을 하게 된 게 실제로 뭔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내가 해놓은 건 전부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렇고 개념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물건과 관련된 거, 제조와 관련된 거,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메디컬 인포메틱스로 가지 않고 박사학위는 아예 이제 진짜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거를 더 알기 위한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와서 미국에서도 계속 기회가 참 잘 맞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USC랑 학교 자체가 워낙에 인터디시플리너리한 그런 게 많은 학교였고, 하나를 깊게 파기보다는 굉장히 모든 걸 엮는 학교거든요. 학교가 참 분위기가 독특해요. 여기 랭킹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USC 같은 경우에는 EA가 거기 있거든요. EA가 있고 주변에 거기가 그 지역 전체가 게임 산업하고 문화 산업하고 헐리우드의 성지, 조지 루카스가 거기를 가다 펀딩을 하기 때문에 조지 루카스 그 필름 스쿨하고, 근데 그런 게 다 믹스처가 돼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유로운 이상한 독특한 어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중에 MPTX 과정이라고 해서 근데 규제가 가져야 되거든요. 의학은. 규제과학 분야, 마케팅 분야, 그래서 MBA 스쿨하고 약대하고 의공학과하고 공동과정이 있어요. 그 공동과정에서 그 신약 런칭하는 플랜 같은 거 직접 그 엠젠이라고 아주 유명한 바이오텍 회사 있거든요. 거기 디렉터랑 같이 팀 짜가지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러니까 치매약 런칭하는 플랜도 같이 짜본 적 있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마케팅, 그다음에 PR 관련된 거, 법적인 부분, 리갈한 부분, 그다음에 에틱스도 되게 중요해요. 윤리가 있어야지 이게 잘 가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됐어요. PhD 박사과정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커버한 학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아직 지금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대부분 다른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경영경제 포함해가지고 아직 역사 쪽하고 그다음에 지리, 소위 말하는 인류학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류학 공부까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는데